네,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한국에서 아주 심각하죠. 저출산 고령화. 저는 이제 제가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이제 베트남과 한국을 끊임없이 제가 이렇게 오가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과 연계해서 이제 일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나라에도 이제 발전의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보다 발전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근로자가 없어서 중소기업들이 운영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베트남, 미얀마 등지에서 35만 명을 뽑아가겠다.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좀 봤더니 뭐 주로 이제 그 호텔에서 그 이불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 또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뭐 식당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좀 기피 직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기피 직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직종들이 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저출산 문제가 터지면서 이걸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심각해요. 뭐 출산율이 뭐 0.98대로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나라들이 1점대로 떨어졌다, 뭐 1.5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충격이다, 쇼크다 그러는데, 한국은 아직도 뭐 그냥 별 충격이 없는 것 같아요. 지방에 소멸이 일어나고, 대학 폐교, 학교 폐교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이 생산 인구가 저하되면서 앞으로 닥쳐올 큰 위기가 있을 텐데 별로 체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한국도 생산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길 텐데요.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 선진국으로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호주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 보면은 조기 유학을 아주 그 제도화합니다. 그래서 조기의 인재들을 어떻게 보면 흡수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도 이제 좀 그럴 때가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캐나다는 유치원 유학이 가능해요. 유치원 유학 이제 4살 이상이 되면은 유치원 유학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진행할 때 부모님이 함께 가게끔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발빠른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한국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고, 학교 폐교 문제, 생산인구 저하 문제, 도시 소멸 이런 문제가 막 터질 텐데, 빨리 이거는 우리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을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폐쇄적으로 굴면 안 됩니다. 영어를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정말 저는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그 영어를 진짜 한국어와 공용어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좀 뭐 제가 나라를 팔아먹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국어교육과 출신입니다. 국어교육과 출신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제가 해외에 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중언어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한국어,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 이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잘못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해서 이제 한국도 영어를 더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우리가 귀하게 보존하면서 이제 영어는 하나의 경쟁력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중 언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유학을 실시해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응해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진국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캐나다, 뭐 호주라든지 또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왜 조기 유학을 활성화시키겠어요? 한국은 이게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바라보지만 말고 이제 우리도 시행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제도 정말 시행해야 합니다.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